제가 볼 때 퀼팅의 핵심은 딱 이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TY입니다. 오늘은 그 퀼팅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퀼팅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그 뜻을 이제 한번 사전에서 찾아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식사전에 퀼팅이라고 치면요, 그러니까 가죽과 가죽 사이에 솜 또는 심지 또는 우레탄도 넣는다고 해요. 그런 것들 넣어서 바느질해서 그 작품에 대한 입체감도 주고 패션적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이 이제 퀼팅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퀼팅에서 카드 지갑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퀼팅 카드 지갑 만드는 방법을 좀 포스팅 했죠. 근데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 퀼팅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포스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퀼팅을 아주 잘 사용하는 이제 패션 브랜드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로 이 샤넬이죠. 너무 이쁘죠. 네, 진짜 샤넬은 아니고요. 패턴 좀 연구 좀 하려고 시장에서 좀 짝퉁 가방을 샀어요. 그래서 요거 패턴도 조만간 한번 공유를 좀 드리도록. 이 샤넬이 진짜 퀼팅을 잘 사용하죠. 가방에 퀼팅이 안 들어간 가방이 없어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엄청 고급스럽고 이쁘고 여성분들이 특히나 좋아하죠. 그리고 뭐 제가 이번에 오마주 했던 입생노랑 또 이제 그 가방 또는 카드 지갑에 다 이런 이제 퀼팅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이걸 할 때 좀 되게 걱정했어요. 처음 하는 기술이고 해서.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또 난이도 있는 작업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이번 강좌를 끝까지 좀 보시고 여러분들 작품에 퀼팅을 좀 활용하시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시작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 퀼팅을 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한데요. 제일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스펀지입니다. 이 스펀지가 왜 필요하냐면 이런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그 가죽 안에 이 스펀지가 들어갑니다. 2.1T거든요. 스펀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죽, 당연히 이걸 이제 덮을 가죽이 있어야겠죠. 가죽을 덮고 이 밑에 무언가를 이제 지지해야 될 보강제가 좀 필요합니다. 보강제의 선택은 이 가죽보다 더 단단하면 돼요. 만약에 이 가죽보다 보강제가 덜 단단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퀼팅이 반대로 나오는 그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릴게요. 어찌됐든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가죽의 선택은 너무 하드한 이제 소가죽보다는 송아지나 염소가죽을 좀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두께도 너무 두꺼우면 이제 퀼팅 느낌이 잘 안 나기 때문에 한 1T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잘라줄게요. 재단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뒷면에 스펀지가 들어갈 겁니다. 이 스펀지는 이 전체 길이에 약 5mm 안으로 부착이 되게끔 표시를 좀 해줄게요. 이게 바로 그 스펀지 패턴입니다. 자, 5mm 안으로 이제 표시를 좀 할게요. 자, 이 정도 표시해주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됐네요. 그리고 스펀지를 재단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신설동에서 구매를 했는데 되게 편리하게 이렇게 보이시죠? 접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퀼팅 하기에 아주 편안한 스펀지입니다. 스펀지까지 재단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퀼팅을 할 그 위치를 잡아줘야 됩니다. 위치를 이제 잡을 때는 혼자서 하시면 어려우니까 이 패턴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제가 여기 이제 구멍을 좀 뚫어 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구멍을 좀 뚫었거든요. 네. 구멍을 좀 뚫고 여기 이제 올려서 정확하게 이제 표시를 한번 해줄게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됐죠. 이 이제 은펜으로 이제 선을 좀 그었어요. 은펜으로. 그래야지 정확하게 바느질 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처음에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이 없이 그냥 목탁 치면 이제 삐뚤어지거나 다른 방향으로 목탁을 칠 수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했던 실수가 뭐냐면 선을 잇는데 이렇게 이어버렸어요. 선이 더 평평하게 목탁선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뒤집은 다음에 아까 잘라놓은 스펀지를 여기 이제 접착제로 해서 붙여줍니다. 이제 스펀지를 잘 붙였죠. 이제 목탁으로 바느질선을 넣어줄 겁니다. 그 전에 이제 보강제를 밑에 받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보이시죠? 이 선 밑으로 정확하게 이 보강제를 대시고 본드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바로 해볼게요.
본드질 하실 때 아시겠지만 꼭 이제 전체적으로 본드질 해주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자, 이렇게 양쪽으로 본드질을 했습니다. 한번 붙어볼게요. 볼륨이 이렇게 올라왔죠? 그 다음에 바느질만 하면 끝납니다. 그 전에 이게 좀 잘라줄게요. 자, 이제 치즈 칠 건데요. 치즈 치실 때 그냥 이렇게 막 치지 마시고 중앙을 기준으로 바깥으로 치즈를 치주세요. 그러려면 이게 이제 가운데 중심선을 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송곳으로 이렇게 뚫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바깥으로 치즈를 이제 치주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걸로 치즈를 치주시면 됩니다. 이제 치즈를 구멍을 다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 끝나면 바로 이 은펜 자국을 지워주세요. 이거 나중에 지우면 잘 안 지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다 지웠습니다. 깨끗해졌죠? 그 다음엔 이제 바느질 하면 끝입니다. 저는 검정색이니까 검정 MBT 5호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부터는 똑같습니다. 실 길이 결정하고 바느질을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퀼팅이 끝났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생각보다. 저는 이거 하기 전에 되게 어렵고 변수도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요 순서대로 하니까 할만했어요. 결과도 잘 나오고 뒷모습은 이렇고 요걸 이제 안감을 이제 넣어줘야겠죠. 안감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안감도 미리 계산하지 마시고 붙인 다음에 자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안감 한번 붙여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치즈를 뚫어서 바느질 하면 끝납니다. 그 전에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할게요. 퀼팅이 완성됐습니다. 퀼팅하는 방법을 포스팅했는데요. 이 퀼팅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방법보다 이기에 어떤 가죽을 사용하고 이 안에 몇 티에 어떤 질감의 그 보광제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이 퀼팅의 느낌을 주느냐가 정말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퀼팅의 핵심은 딱 이겁니다. 이런 단순한 테크닉이 아니고요. 이 순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이제 감각이나 또는 표현하고 싶은 디자인들에 따라서 똑같은 이제 테크닉이지만 이 모양은 아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생노랑 같은 경우는 섹시하면서도 남성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또는 이제 샤넬은 고급스럽지만 좀 부드럽고 우아한 이런 퀼팅의 느낌을 보여줘요. 제가 지금 강자에서는 2T짜리 그 스펀지를 사용했지만 더 두꺼운 걸 사용하고 덜 하드한 재질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가죽의 두께도 뭐 소가죽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뭐 2T, 3T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 이제 느낌이 많이 달라지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연습을 하셔가지고 그 여러분의 것을 찾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입생노랑의 퀼팅을 아주 좋아합니다. 되게 거칠면서도 이렇게 섹시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죽도 보면 이제 캐비어 가죽을 써가지고 되게 복잡한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참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 디자이너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그 느낌 있는 퀼팅을 빨리 찾아서 더 이쁜 작품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제 강의는 컨텐츠는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